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염려로 미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혼조세를 보이고 유럽에서의 전쟁 소식은 투자자들을 불확실성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핀테크 관련 주식들도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들인 페이팔과 스퀘어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두 회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페이팔 주가는 6개월 사이에 65% 이상 하락했고 블로그로 개명한 스퀘어 주식도 60%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페이팔이 블록에 비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과 훨씬 더 나은 재무 가시성, 그리고 더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페이팔과 블록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릅니다. 페이팔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반면 블록은 스퀘어와 캐시앱이라는 두 가지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생태계는 대부분 분리되어 있습니다. 스퀘어는 2021년 비트코인 비용을 제외하고 블록 순이익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페이팔이 스퀘어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점의 경우 페이팔 거래는 주로 자사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페이팔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퀘어 거래는 스퀘어가 가맹점 취득자로 연결한 후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적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인들에게 페이팔을 받아들이는 것은 추가적으로 페이팔 플랫폼의 소비자와 볼륨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스퀘어를 선택하는 것은 전통적인 결제 네트워크로부터 결제를 받아들이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을 고객으로 획득하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주요 은행의 자회사와 다른 독립적 제공자가 참여하는 경쟁 부문입니다. 스퀘어는 이런 다른 가맹점 인수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퀘어의 이러한 상인 기반 경쟁력은 덜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팔은 우버나 월마트 등 주요 마켓플레이스 및 소매업체에서 수용되지만 스퀘어는 주로 중소기업과 연동되며 연간 총 결제액의 37%를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존 제공자에 의해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스퀘어의 상권 기반도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대면 서비스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폐쇄로 온라인 및 옴니채널 기능이 빠르게 채택된 이후에도 2020년 4분기까지 연간 총 결제액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직접 판매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페이팔은 주로 온라인 결제 수단이며 2021년 2분기 현재 매장 내 판매량은 그룹 물량의 2%에 불과합니다. 페이팔은 2021년 연말 기준 가맹점 계좌가 3,400만 개에 달하는 반면 스퀘어는 가맹점 수백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퀘어는 오랫동안 포스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서비스를 공급해왔으며 점차 인접한 ERP 소프트웨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페이팔 또한 2018년 IZ를 인수한 후 포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2021년까지 미국과 영국 등으로만 진출했습니다. 페이팔과 캐시앱은 비슷한 상품이지만 페이팔의 도달률이 훨씬 높습니다. 페이팔과 캐시앱은 P2P 전송,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보상, 공동 브랜드, 비자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거래 등 포함할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차이점으로 캐시앱은 세금 신고와 주식 거래를 제공하지만 페이팔은 그렇지 않고 페이팔은 여러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지만 캐시앱은 비트코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거의 4억 개의 소비자 계정을 가진 글로벌 앱으로 훨씬 더 높은 도달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앱은 미국과 영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8월 기준 7천만 명 이상 사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블록은 2021년 9월 캐시앱 이용자가 QR코드로 스퀘어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캐시앱 페이를 출시했지만 아직 실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은 어떤 기준으로든 블록보다 몇 배 더 큰 규모를 보여줍니다. 결제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사업인 만큼 먼저 시작한 페이팔이 훨씬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또한 지리적으로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장 오래된 미국 시장이 현재 매출의 54%에 불과하고 영국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블록은 수익의 92%가 미국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에서도 페이팔의 우월한 비즈니스 모델이 눈에 띄며 2015년에서 21년까지 복합성장률 18.3%의 매출을 보여줍니다. 페이팔은 2021년 고수익을 내던 이베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록은 비트코인 비용을 제외한 2015에서 21년 수익률 35.6%를 기록했지만 수익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페이팔은 2025년 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2021에서 2025년까지 성장률 18%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페이팔은 통화와 전년도 신용적립금 출시 및 이베이 물량 손실에도 19에서 22%의 양적 성장과 15에서 17%의 수익 증가, 3%까지 EPS 상승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블록은 명확한 재무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록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미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애플페이 같은 모바일 기반 포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소업체가 전자결제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독점 하드웨어인 스퀘어의 주요 차별화 요소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블록의 직접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페이팔의 경우에는 포스를 확장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매장 물량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블록의 애프터페이 인수도 페이팔보다 앞서 나가게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프터페이가 페이팔보다 6년 일찍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페이팔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가치평가 면에서도 스퀘어 주식이 과대평가된 상태에서 페이팔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의 밸류에이션 배수는 일반 기업의 배수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몇 년 안에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블록의 비즈니스 모델은 열악하고 수익성은 불확실합니다. 페이팔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반년 사이에 65% 이상 주가가 하락하여 향후 몇 배의 상승이 기대되지만 블록은 평범한 사업 모델에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점들에게 페이팔은 증가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 반면 블록은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수락하는 많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이팔과 블록 앱이 비슷한 기능을 갖췄지만 페이팔은 훨씬 더 많은 사용자 기반과 글로벌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탄탄한 수익과 재무 목표를 보유한 검증된 사업인 반면 블록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는 데 따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이팔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지만 블록은 아니라고 예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